문이 잠기질 않습니다. 아무리 단단히 묶어도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인형을 원했던 것이군요. 1월의 숲속은 모든 생명이 잠을 자는 듯 고요합니다. 수리점, 노래하는 사과나무의 마당에는 안개 대신 시린 서리가 내려앉아서 사과나무의 빈 가지들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맑은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겨울은 가려져 있던 본질이 가장 투명하게 드러나는 계절입니다. 수리점의 낡은 나무문은 습기를 머금어 묵직해졌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화로의 불꽃을 시시각각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루는 두툼한 울 코트를 걸치고 작업대 앞에 앉아 숫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슥슥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는 유일한 생동감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마당의 사과나무도 낮은 웅얼거림으로 화답하고 있었죠. 그 평온한 긴장을 깨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어붙은 눈길을 뽀드득 밟으며 다가온 남자는 값비싼 벨벳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며칠 밤을 설친 듯 흑빛이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 커다란 비단천으로 쌓인 물건을 몹시 소중히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물건을 내려놓자 작업대 위로 묵직한 금소금이 우였습니다. 남자는 비단을 걷어내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멀 듯한 화려한 금빛 세 장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덩굴 무늬와 값비싼 보석들이 박힌 그 물건은 수리점의 투박한 풍경과는 어딘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화려한 세 장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닫혀 있어야 할 문은 힘없이 열린 채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고치러 오셨습니까? 미루가 안경 너머로 세 장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초조하게 손가락을 얽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이 잠기질 않습니다. 아무리 걸쇠를 걸고 단단히 묶어도 어느새 보면 제멋대로 열려버립니다. 이 세 장은 제 가문의 보물입니다. 그 안엔 제가 목숨보다 아끼는 앵무새가 살고 있습니다. 문이 자꾸 열리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미루는 손을 대지 않은 채 세 장을 한 바퀴 돌며 살폈습니다. 미루는 손끝으로 세 장 문 끝의 날카로운 단면을 스치듯 만졌습니다. 쇠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루의 질문에 남자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날아갈까봐 아주 좁고 어두운 방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미루는 작업대 아래에서 낡은 기름병과 핀셋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 장의 걸쇠를 만지는 대신 세 장 바닥의 틈새에 낀 아주 작은 금속 가루들을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세 장 문이 열리는 건 장치가 낡아서가 아닙니다. 이 안의 생명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온 몸으로 문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새의 숨구멍은 막혔을 겁니다. 미루는 핀셋으로 세 장 바닥에서 작은 깃털 조각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앵무새의 깃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생기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앵무새 스스로가 뽑아낸 듯한 상처의 파편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항변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 새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모이를 구해주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제 목소리를 가르쳤습니다. 저를 똑같이 흉내낼 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새는 제 유일한 위로이자 즐거움입니다. 남자의 격앙된 목소리가 수리점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미루는 가만히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이 소유한 아름다운 존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집착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인형을 원했던 것이군요. 하늘을 나는 생명을 원했던 게 아니라 새가 당신을 닮아갈수록 새는 자신의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타기 위해 문을 밀어내는 그 필사적인 저항을 당신은 고장난 기계의 결함으로 여기시는군요. 미루는 작은 망치를 들어 세 장의 윗부분을 톡톡 하고 건드렸습니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부시게 반짝이던 금빛 도금들이 비늘처럼 투둑 떨어지더니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차갑고 녹슬어가는 철장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씌웠던 껍질이 한순간에 벗겨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기에 떠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날려보내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루는 이제 세 장의 문을 고치는 대신 펜치를 들어 문을 고정하던 힌지를 아예 뽑아버렸습니다. 이 세 장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문을 더 꽉 잠그는 게 아닙니다. 문을 아예 떼어내어 언제든 돌아올 수 있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죠. 남자는 낡고 초라해진 철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석으로 치장되었던 시절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남자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에게 가르친 노래들이 사실은 새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날개를 꺾고 있었군요. 제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 아이의 하늘을 뺏었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미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의 커다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월의 매서운 칼바람이 훅 끼쳐들어와 화로의 불꽃을 잠재웠지만 미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과나무의 빈 가지들이 내는 바스락거리는 노래가 창을 통해 선명하게 흘러들었습니다. 돌아가서 그 새를 날려보내 주십시오.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리입니다. 남자는 낡은 새 장을 다시 비단으로 싸지 않았습니다. 그는 녹슨 철창을 든 손에 힘을 뺀 채 처음보다 훨씬 홀가분해진 표정으로 수리점에 나섰습니다. 그가 눈길을 뽀드득 밟으며 멀어지는 뒷모습 위로 차가운 겨울 햇살이 비쳤습니다. 뒤로는 그가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를 뒤로하고 찻잔에 남은 온기를 음미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미루는 마당에 눈을 쓸다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푸른 새벽 하늘 저 멀리서 화려한 깃털을 가진 앵무새 한 마리가 자유롭게 원을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는 더 이상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드높고 고운 소리로 겨울숲의 정적을 깨우며 자신의 존재를 온 하늘에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미루는 사과나무 아래 멈춰서서 하얀 입김을 내뱉으며 아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날개를 펴야 비로소 바람의 무게를 아는 법이지. 그 무게를 견디고 날아오를 때 진짜 자신의 노래가 시작되는 것이고, 햇살이 내려앉은 마당에는 무늬 없는 새장이 바람에 흔들리며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기분 좋은 금속의 울림을 내고 있었습니다.